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그리고 우리의 자세. 대기업을 욕하지 말라. 욕하면 더 어려워진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내 가게가 어려워졌다고 대기업을 욕하고 투쟁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남을 탓하고 불평하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부정적인 기운으로 인해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정교한 전략을 짠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뒷바라지에서 키워낸 똑똑한 우리 자식들,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배운 지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해주며 월급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유학까지 보내며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가게를 밀어내는 칼을 쥐어준 셈이라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30에서 40년 동안 구멍가게에 매여 산 것은 어쩌면 감옥살이와 같았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 가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망했다라고만 보지 말고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이 상황을 통찰해야 합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연구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불평을 멈추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그리고 우리의 자세.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자영업자가 20에서 30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했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자마자 망하는 것은 대형마트 탓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 손님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 손님들은 대형마트가 생겨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이 돈만 벌고 서비스나 환경 개선, 재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깨끗하고 친절한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달동네, 낙후된 지역은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식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성공, 공부, 취직 했다면 그 땅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역할이 다한 땅은 재개발을 통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식들은 성공해서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떠나는데 부모님만 달동네에 남겨두는 사태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달동네에서 쫓겨나듯 밀려나는 것은 성공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함께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식들은 부모에게 얻어갈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강의에서는 아직 인류의 진정한 효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으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고 이동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강조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과거 아날로그 시대는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다지는 생산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초 공사만 하고 일찍 50에서 60대가 되면 돌아가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들어 놓은 70%의 문명을 바르게 운용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시대, 정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위해
인간의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012년까지는 인류가 성장하고 문물을 빚어내는 선천시대 70%였고 2013년부터는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후천시대 30%가 시작되었습니다. 빚는 건 대충 해도 되지만 쓰는 건 바르게 써야 하기에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류를 나무에 비유하면 서양은 가지, 중국 아시아는 몸통, 한국은 뿌리에 해당합니다. 가지와 몸통이 열심히 성장한 뒤 이제는 뿌리, 한국이 나서서 이 기운을 운용하고 인류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기운이 꽉 찬 70% 시기라 인간이 내뱉는 불평불만과 나쁜 말들이 모이면 지구 에너지를 변화시켜 지축을 흔들고 천재지변, 지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과거에는 60세 환갑과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인생의 한 사이클이 8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50세까지는 지식을 흡수하고 갖추는 성장기 70%였으며 50세 이후부터 80세까지의 30여 년이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실전기 30%입니다. 현재 아날로그 세대는 인류의 문물을 받아들여 성장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류의 지식을 먹고 자랐다면 이제부터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이 오래만 사는 것은 고통, 지옥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며 인생을 불태울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욕심으로 살면 몸이 아프고 어려워지지만 남에게 필요한 사람, 공적인 이익, 홍익인간, 공도 사상을 위해 살면 대자연이 건강과 활력을 뒷받침해 줍니다. 즉, 무엇을 하려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됩니다.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우리 민족은 본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타고났다. 과거에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부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실력으로 인류 사회에 나가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박사,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순과 한계가 다 드러나 존경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지식과 물질이 평준화되어 누구나 좋은 옷을 입고 대학을 나오는 시대가 되니 단순히 높은 자리나 지식만으로는 남에게 돋보이거나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 희망이 보이지 않고 존경할 어른이 없으니 우울증이 옵니다. 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은 조상들이 수천 년간 희생하며 남긴 정보, 에너지가 압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지식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 밥그릇만 챙기는 삶에서 벗어나 축적된 지혜로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생기고 눈빛이 살아나며 우울증이 저절로 치료됩니다. 이것이 곧 현대판 신선의 삶입니다.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나요? 집착을 버리고 성공하는 법. 어떤 일을 70% 정도 성취했다면 사실상 다 이룬 것입니다. 이때 그 크레딧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머무르면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70%를 해놓고 떠나면 누군가 와서 숟가락을 얹고 공을 가져갑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넘겨줘야 합니다. 나는 이미 실력을 쌓았으니 더 좋은 곳, 상위 부서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임자는 남은 30%를 완성하려다 막히면 결국 기초를 닦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친절하게 도와주면 후임자가 나를 칭찬하게 되고 그 평판이 돌고 돌아 더 높은 결정권자, 오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스카우트 되어 고속 승진하는 비결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힘들어서 상사나 환경에 치일 때는 맞서지 말고 딱 100일만 입을 닫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답답해서 먼저 다가오게 되고 그때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옵니다. 집착을 버리고 성공하는 법. 집착, 수행, 무건. 남의 말을 듣고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지식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입을 닫고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내면의 힘, 내공이 쌓입니다. 내공이 임계점에 달하면 물리가 터져 깨달음을 얻게 되며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훤히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조용한 산속보다 시끄러운 시장통이나 사람들 속에서 입을 닫고 견디는 것이 훨씬 큰 공부가 됩니다. 진정한 무건,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건 수행 중이라 써붙이고 소화나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는 진정한 무건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답을 주려다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나는 아직 답을 모른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입을 닫는 것이 진짜 무건입니다. 100일 무건하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 주변에서 시비를 걸거나 꼴불견인 상황을 보여주는 등 시험지가 들어오는데 이때 참견하거나 비웃으면 수행은 도로아미타불 0점이 됩니다. 집착, 수행, 무건.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 연말연시는 이동수가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상대에게 탁한 기운을 주지만 잘하면 맑은 기운을 주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상대의 근기, 그릇,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작심삼일에 그쳤다면
이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이해되도록 설명하지 못한 윗사람의 잘못입니다. 단순히 담배 끊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상대의 상황, 대인관계, 비즈니스 이미지 등에 빗대어 스스로 이해하고 무릎을 치게끔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상대를 탓하면 나만 어려워집니다.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나에게 존재함을 알고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새해의 윗사람을 찾아가는 목적, 세배는 돈이나 음식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줄 덕담, 지혜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세뱃돈만 받아오면 돈짜리 인생, 음식만 먹고 오면 과자 인생이 될 뿐입니다.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 무조건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윗사람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하여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스승, 멘토, 성공한 선배를 뜻합니다. 이들에게서 듣는 한마디, 덕담이 한 해에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운을 먼저 받고 나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 큰 자식은 이미 부모보다 사회적 지식이나 정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인생의 진로 상담이나 덕담을 바라기보다는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께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와 같이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환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덕담을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려운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내가 힘을 갖춘 뒤 도와주러 가는 곳이지 새해 기운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존중과 존경이란? 존중,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존경,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새해 덕담은 존경하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올바른 자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기 전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내 전공과 관련된 실무를 미리 경험하는 공부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이 높은 곳을 찾기보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공을 식품공학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현장은 식품연구소, 식당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문제점, 배울 점 등을 매일 기록하고 정리하면 나중에 훌륭한 졸업 논문이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을 따지기보다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면 고용주가 그 성실함을 알아보고 시급 이상의 보너스나 학자금 지원 등 나아가
정식 채용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돈만 쫓으면 평생 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지만 배움을 좇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올바른 자세.